얘기하는 이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의 프로블럼인데, 저자가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을 선택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 이 의무적 꼭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최근에 이 GPT-3 같은 모델을 예로 드는데, 이 경우에는 GPT-3를 하나의 뭐 머신이나 뭐 환경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학습하는데 뭐 1000년이 걸린다. 하지만 이제 이 여러 GPU를 사용해서 분산 트레이닝을 하면은 뭐 몇 달, 몇 주 정도로 이제 학습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좀 선택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이제 꼭 이 분산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컴퓨팅 노드가 굉장히 많은 경우,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 곳에서 수집이 되고 이 분리가 돼 있어서 이거를 합치는데 굉장한 리소스가 들고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가 가장 뭐 핵심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분산 트레이닝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그 분산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장애물이 컴퓨팅 노드가 너무 많거나 어떤 CPU나 GPU의 그런 리소스 문제도 있고 또 밴드위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환경은 꼭 절대 이상적인 환경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 패러렐 또는 모델 패러렐로 분산 러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전체 모델을 각각의 컴퓨팅 노드가 서버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밴드위스 제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실제로 전송이 느려지고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모델 패러렐 같은 경우에도 모델을 여러 컴퓨팅 노드에서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워드와 백워드 패스를 학습을 진행하려면은 데이터가 각각의 컴퓨팅 노드가 그 데이터를 꼭 쉐어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싱크로나이즈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실제 환경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강제적으로 분산 환경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방법이 제안하는 방법이 인디펜던트 서브넷 트레이닝입니다. 이 모델을 먼저 이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패러렐과 모델 패러렐을 융합한 방법이라고 소개할 수 있고요. 드랍아웃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을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네트워크를 그 인풋 노드와 아웃풋 노드는 모두 컴퓨팅 노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레이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컴퓨팅 노드들이.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 플리트 커넥티드 레이어가 서버에서 각각의 컴퓨팅 노드로 서브넷 1, 서브넷 2라는 이 두 가지 그 분리된 레이어를 전달을 하게 되고 각각의 이 컴퓨팅 노드들은 그 전달받은 이 서브넷을 로컬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버에서 전체 모델로 이렇게 어그리게이트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양의 서브넷을 또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할 때 이 컴퓨팅 노드가 있냐 없냐는 그 드랍아웃과 이제 유사한 메커니즘이라서 저자가 이렇게 드랍아웃에서 인스파이어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는 또 드랍아웃과는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이고 이제 앙상블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컨볼루션이나 이런 다른 레이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오직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렇게 서브넷을 만듦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볼륨도 줄이고 메모리 사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나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장점이 무엇인지는 이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먼저 이 서브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우선은 이 모든 뉴런들이 트레이닝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뉴런이 동시에 여러 컴퓨팅 노드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전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 N-개의 컴퓨팅 노드에 디스조인트하게 랜덤리 디스조인트하게 배포하는 게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의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그리게이션 단계마다 이 서브넷을 랜덤하게 프리퀀틀리하게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계속 한 컴퓨팅 노드에 동일한 노드들을 주게 되면은 이 연산에서 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취합 후에 또 그 랜덤리하게 프리퀀틀리하게 다시 새로 배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의 이제 스케일링을 n 스퀘어로 곱해주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포워드 패스랑 이 연산을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전 노드와 현재 노드의 그, 이 연산을 곱해서 이 미분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전 노드가 있을 확률이 n분의 1이고 현재 노드가 있을 확률이 n분의 1 때문에 n 스퀘어 분의 1의 효과를 얻어서 각 컴퓨팅 노드가 동일한 원래 플리 커넥트 레이어와 동일한 아웃풋을 가지려면은 n 스퀘어를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식에서 포드 패스 식을 보시면은 각각의 컴퓨팅 노드에서 n 스퀘어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고 있고 또 각각의 서브넷은 이 로컬 트레이닝 동안은 그 기존의 뭐 연합학습과 같은 그런 학습처럼 이 컴퓨팅 노드 사이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브넷을 각각의 이 컴퓨팅 노드로 배포하면은 그 노드들이 이 서브넷을 로컬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취합하고 다시 배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노드 간의 연결이 그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령 이 첫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레이어가 그 다른 컴퓨팅 노드에 있는 그 연산 결과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n 스퀘어분의 1로 이 레이어 파라미터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닝 방법인데 이 로컬에서의 이터레이션을 J 이터레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어그리게이션 후에 다시 샘플링하는 과정을 리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쇼트 이터레이션, 즉 로컬에서의 이 이터레이션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 어그리게이션과 리샘플링 과정을 굉장히 프리퀀틀리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어스를 피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각각의 컴퓨팅 노드에서 최종 학습을 거친 후 마지막에 1회 어그리게이션하는 그 앙상블과는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험에서 실제로 이 다른 점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트래픽과 FLOPs에서 이론적으로만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패러렐 방법과 이 제한하나 방법, 인디펜던트 서브넷 트레이닝 방법을 비교를 합니다. 데이터 패러렐 방법은 전체 이 트래픽, 즉 그 서버로 보내지는 연산을 계산해 보면 이전 노드와 현재 노드의 그런 그 연산들을 곱해주고 그리고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 합을 해주고 그 n개의 노드가 있을 거기 때문에 n을 곱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제한하는 이 IST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 제곱분의 1의 연산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n 제곱분의 1을 곱해주고 각 노드마다 이제 인풋 노드와 아웃풋 노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런 식으로 식이 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네트워크 트래픽도 효율적이고 FLOPS 측면에서도 n분의 1로 더 연산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전에서 모델 패러렐과 데이터 패러렐을 합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노드를 컴퓨팅 노드마다 다 분산시켰기 때문에 모델 패러렐의 장점도 가져오고 그 기존의 그 모델 패러렐과는 또 다르게 각각의 컴퓨팅 노드들이 서로 다른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패러렐의 장점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 구글 스피치 커맨드와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아마존 이런 모델들을 사용했고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이런 레이어들부터 굉장히 그 디멘션이 높은 피처들도 사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컴퓨팅은 그 AWS 사용해서 노드 2개, 4개, 8개 늘려서 진행을 했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 바로 보시면, 이 실험은 이 왼쪽에 그 로우에서
현재 이 특정 정확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패러렐과 로컬 SGD 그리고 제한한 IST를 비교했는데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적은 대부분 케이스에서 가장 적은 시간에 이 타겟 정확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시면은 노드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정확도를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실히 노드가 이렇게 분리되는 만큼 그로 인한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빠르게 수렴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보시면 노드가 두 개일 때 가장 높은 경우도 있고 노드가 8개일 때도 가장 빠르게 수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결과 사이에 일관성은 없어서 그냥 저자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증명 같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IST가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가장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성능 저하는 특별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산 안 한 경우와 비교해서는 어떻다고 네. 하던가요? 여기 이제 분산 안 한 경우에서도 이 동일한 에커레시에 더 빠르게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안 한 경우에 비해서요? 네. 실험에는 따로 없네요, 결과는. 그 뒤에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여기 로컬 SGD입니다. 네. 음, 네. 네. 그리고 이 다음 실험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수렴하는 이제 속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에커레시와 타임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보시는 대로 IST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최종 정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로컬 SGD 패러렐 그리고 IST를 그 정확도 더 이상 안 오를 때까지 이제 실험한 건데 여기서도 IST가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로컬에서 한 것보다 더 뭐 성능이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IST가 이제 뭐 드랍아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뭐 데이터 패러렐보다 좋다는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로컬 SG에 대해서 어떤 실험 세팅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SG에서도 그럼 뭐 드랍아웃을 어떻게 사용했고 했는지를 확인해 보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렇게 비교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도 이렇게 강조는 돼 있는데 글에서는 딱히 뭐 성능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성능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 정도로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피치 커맨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또 정확도 비교하는 이 실험은 앙상블과 비교했을 때인데 여기서 제한하는 방법과 앙상블 그리고 레이어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노드를 늘렸을 때 비교해주고 있고 이 투 레이어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 보시면 앙상블보다는 정확도 조금 낮은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성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 오른쪽의 실험에 대해서 레이어가 깊어지고 좀 복잡해질수록 이 IST의 어떤 그 랜덤하게 이 데이터를 노드 서브넷을 섞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의 그런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 실험은 이제 아마존이 굉장히 인풋 피처 큰 그런 모델에 대해서 실험인데 이건 약간 좀 이렇게 모델이 큰 경우에는 아예 분산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멘션 커질수록 데이터 패러렐은 여기서 실험에서 사용한 컴퓨팅 리소스에서는 아예 다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 IST는 그 결과를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결론으로 이제 공원을 좀 조합해 보면 모델과 데이터 패러렐 트레이닝의 어떤 장점을 결합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노 오버래핑 특징으로는 이 서브넷들이 오버랩되지 않게
각 클라이언트에 파티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뿐만이 아니라 각 노드의 컴퓨테이션 워크로드도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이 앞선 실험들을 통해서 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입증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네, 그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 앞에 그 5페이지 아이디어에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드랍아웃 메커니즘을 또 노드별로 나눠서 적용시킨 게 핵심 아이디어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로컬 SGD를 구했잖아요. 컴퓨터 노드별로. 네, 그러고 나서 애그리게이트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 그 어그리게이션은 그 모델을 이게 그림은 이 노드가 합쳐지는 그림인데 음. 그 모델을 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그리게이션이 섞어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일부의 모델만 지금 업데이트가 된 건데 일부의 모델만 가지고 있고 업데이트 된 건데 이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재구성해서 그 이전과의 다른 모델을 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어그리게이션. 그럼 그 서브넷에서 학습된 개별 파라미터를 그대로 합치는 거예요? 네, 그대로 n분의 1, n분의 1을 그대로 가져와서 합치고 네, 새로 샘플링된 n분의 1을 다시 나눠줍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쪼개기 전의 결과와 동일해지나요? 쪼개기 전에 그러니까 그 로컬 트레이닝 했을 때 결과랑 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로컬 트레이닝을 이렇게 드랍아웃해서 리니어하게 합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드랍아웃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각 학습 때마다 이제 그 확률 분포 넣어서 드랍아웃 시켜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로컬 SG 그러니까 이 J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해주고 그거를 그 각각을 이렇게 합친 다음에 다시 배포해서 학습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드랍아웃을 컴퓨팅 노드가 두 개면 드랍아웃을 두 배로 해주고 각각을 취합하는 거랑 동일한가요? 드랍아웃을 두 배로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에서 네, 드랍아웃이 0.6이었으면 네, 이 0.6을 그러니까 뭐 0.8로 올려서 네, 각 컴퓨팅 노드에서는 0.8씩 드랍아웃을 시키고 뭐 네, 0.2 정도가 남아 있겠죠? 네, 각각이. 그거를 그냥 네, 합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렇진 않겠네요.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노드들을 분배하는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 재현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교수님 네,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것처럼 이게 왜 그 네, 아까 저걸 물어봤냐면은 이게 노드 네, 단위로 쪼개지니까 단순히 네, 이게 그 원본 fully connected layer 그 fully neural 네트워크에서의 그 노드 거기에서 드랍아웃을 적용시킨 경우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노드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드랍아웃을 할 때는 연결 관계만 끊어주잖아요. 네, 노드들은 다 살아 있고. 근데 네, 여기서는 노드 자체가 없어지니까 한쪽에서는 그 네, 노드와 연결된 모든 커넥션들이 다 끊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그 정보가 애그리게이트 단순히 한다 그래서 복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파셜한 그 인포메이션들만 가지고 있겠죠. 네, 원본과는 그런 점이 다르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끊어진 그 이 서브넷으로 로컬 SG를 시행한다. 뭐 그 정도가 네.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해서 돌리니까 그런 것들이 네, 뭐 네, 좀 수렴해서 보완이 된다. 네, 보완이 된다. 그런 거고. 그럼 이거 애그리게이트 누군가가 그럼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굳이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서버 이 어그리게이트 하는 곳이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팅 노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노드가 2개가 필요하면 서버까지 해서 3대에서 분산해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언급으로는 굳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그 나누고 있지는 않고 펌핑 노드라는 언급과 그리고 이 기존의 분산 트레이닝이 그 말씀하신 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송을 할 때의 어떤 네트워크나 뭐 코스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부분에서 전송은 그 필요한 과정이고 전송할 때 좀 코스트를 서브넷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글쎄요. 이런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VLDB 정도 실릴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뒤에 그 이론적인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잘 커버가 돼서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우리 관점에서는 잘 알고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논문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학생들 질문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분산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모델이 그 전제 조건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실험 환경에서 레지넷 18이 사용되는 것 같던데 그,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그 레지넷 18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아니잖아. 아, 그 레즈넷에서도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데 네, 일부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언급하는 게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제 실제 모델에서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지만 파라미터 수로는 대부분 그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 분산을 하더라도 그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위에 있는 레지넷 18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는 분산하지 분산 않고 네, 그럼 그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따로 되는 네. 건가요? 네, 학습을 이제 실제로 뭐 어떻게 조절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FC 알겠습니다. 레이어만 분산해서 트레이닝했다. 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